행정심판의 절차를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 심리, 재결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청구, 심리, 재결. 그래서 각 단계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그지? 청구. 청구에 대해서 일단 볼게. 청구에 대해서 우리 했던 게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지? 청구인 적격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입법 과오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지? 그지? 그래서 과오설이 있고 비과오설이 있었다라는 거지. 과오설은 내 입장은 뭐라 그랬지? 과오설의 입장은 위법한 처분이 있어야지 법률상 불이익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 법률상 불이익은 위법한 처분에서만 나온다는 생각이지, 그지? 근데 비과오설은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나올 수 있고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나올 수 있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그지? 또는 심지어는 뭡니까? 적법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과 법률상 이익은 서로 관련이 없는 문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청구의 요건하고 이 재결의 결과는 서로 무관하다라는 게 비과오설이야, 그지? 적법한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그지? 적법한 처분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구제는 되나 안 되나? 적법한 처분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어, 권리를 침해했어. 그러면 구제가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정광성. 구제는 안 되지. 적법하게 했는데 구제한다는 말은 뭡니까? 구제한다는 것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건데, 그지? 내가 적법하게 행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긴 했단 말이에요. 권리를 침해하긴 했지만 내가 한 행위는, 행정청이 한 행위는 적법했으면 취소나 변경할 건 없는 거지, 그지? 다만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청구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 뜻이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구제받을 수 있는 것.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야, 그지? 다시 쉽게 말하면 청구 자격과 구제 대상은 뭐 일치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말이야, 그지? 이게 비과오설이야. 과오설은 위법한 경우,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는 것은 위법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지? 그래요. 비과오설이 다수의 견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 두 번째는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누가 됩니까? 처분청이 되지, 그지? 처분청이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성계의 경우나 위임의 경우나 뭐 이런 경우는 다 한 번씩 해봤잖아, 그지? 성계의 경우는 성계한 기관, 위임의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 그지? 위탁받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그지? 세 번째는 피청구인 경정. 글씨가 왜 이래? 피청구인 경정. 피청구인 경정은 뭡니까? 피청구인을 잘못 정한 경우에 바로 잡는 거야, 그지? 그래요. 그래. 그 다음에는
심판 참가도 있다, 그지? 청구의 단계에서 다룰 수 있는 심판 참가. 우리 소송 참가하고 똑같아, 그지? 사실은 심판에서는 별로 할 게 없는 게 소송에서 배운 게 한 95%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지? 예. 심판 참가도 두 가지가 있어, 그지? 제3자 참가가 있고요, 행정청 참가가 있어, 그지? 우리 배웠듯이 제3자 참가는 공동소송인의 지위, 행정청의 참가는 보조 참가인의 지위, 그지? 예. 여기서 조금 더 할게. 네 번째는 청구기간.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지? 어떻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며칠? 180일, 그지? 이 1994년 행정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과거에는 얘가 60일, 180일이었어요. 그죠? 구법에 의하면. 그래서 행정심판 전추주의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이 60일, 180일, 소송은 90일, 1년이 그대로고 심판은 60일, 180일이었다는 거지, 그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를 좀 구별했다는 말이야, 그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폐지되면서 9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지? 그렇지만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는 사실은 여전히 전심 절차라서 뭐 학자들은 이 60일, 180일 종전의 기간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합니다. 어쨌든지 뭐 그런 지적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하고 180일하고의 양자의 관계는 어떻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하면 먼저 도달한 날이 적용이 된다 그랬지. 먼저 도달한 날. 내가 전혀 몰랐어. 그럼 180일 적용되는 거고요. 180일이 내가 처음에는 처분이 있음을 몰랐어. 그래서 180일로 카운트되고 있었다는 말이지.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 그럼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또 합니다. 그지? 그런데 알게 되었을 때 기간이 예를 들어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20일 날 알게 되었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20일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으면 요게 적용이 되겠어? 요게 적용이 되겠어? 밑에 게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지? 먼저 도달한 날이 적용이 돼. 교과서들에서는 사실은 요게 불명확한데 먼저 도달한 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요. 얘는 뭐라 그러노? 불변기간이라 그러지, 그지? 불변기간. 그래서 말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지? 근데 이런 사유는 있잖아. 천재지변이나 뭐 기타의 사유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14일 이후에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그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못할 때 말이야, 그지? 요걸 전제로 해서 국내에 있을 때는 14일, 국외에 있을 때는 30일. 뭐 단순한 거고요. 요거는 주로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주로 제3자한테 적용이 되는데, 제3자한테 적용이 되는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뭐 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가능해, 그지? 180일이 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래서 제3자는 사실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지? 현실적으로 제3자는. 오타가 190일 이렇게 났다면 190일이 적용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지? 예. 그래요. 네, 세 번째는 특별행정심판의 기간은
행정심판법의 청구기간하고 달리 좀 짧습니다. 그지? 예. 요게 사실은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좀 지적이 되는 개선 의견으로 특별행정심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두 번째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떤 행정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 이거 안 쓰면 몰라. 책에 다 없는 거야.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떤 행정심판을 받습니까? 소청이라는 행정심판을 받지, 그지? 소청의 경우에는 이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 30일에 적용을 받습니다. 수용재결의 경우에도 이 신청할 때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뭡니까?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30일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건 어때? 국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안한 거지. 어떤 법에는 30일, 어떤 법에는 60일, 어떤 법에는 90일, 그지? 그래서 이런 건 좀 통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지? 특별이든 일반이든 간에. 예. 그래서 입법론적으로는 이게 90일로 이렇게 바꿔달라, 그지? 근데 30일로 정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짧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사업하는데 좀 힘들 거다, 그지? 그런 생각이 들지. 공무원의 경우는 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그래.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심판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처분이지, 처분, 그지? 심판의 대상에서는 첫째, 처분. 처분에 대한 개념은 뭐하고 똑같아요, 얘는? 이 행정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와 같아. 그래서 어때?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나 거부 또는 그에 준하는 작용, 그지? 그게 똑같이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지? 자, 특수한 경우만 봅니다.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사실은 뭘까? 대통령의 행위는 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행정심판의 정점은, 자, 행정심판은 대통령의 지위부터. 우리 법상의 헌법상의 대통령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첫째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노?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지? 원수. 두 번째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행정부의 수장? 수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수장 그러면 장군 같잖아, 그지?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한 게 있지. 행정부를 이 국가의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게 사실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그지?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이 있고 이런 게 맞겠지.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실제적인 지위를 실제적인 지위도 대통령이구나.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총리라는 제도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심판도 행정처분도 그 쟁점, 그 정점 꼭대기엔 총리가 있습니다. 지금 최상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데 그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라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있잖아.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합니다. 그지? 그래서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지? 굳이 뭐 이유라고 한다면 정책적인 이유겠지. 세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거는 있잖아. 처분적인 법령이 대상이 되느냐 하는 거지, 그지? 처분적인 법령을 대상으로 하느냐. 처분적인 법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나? 안성재. 처분적인 법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나? 그죠? 처분적인 법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돼요. 그죠? 당연하게 처분적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러면 추측해보면 있잖아. 추측해보면 처분적인 법령이 행정심판의 대상은 될까? 찬양. 처분적인 법령은 행정심판의 대상은 될까? 찬양. 긍정설, 부정설? 부정설. 이유는 찬양견. 이유는 맞습니다. 그지? 부정설은 헌법 107조 2항을 든다고 그래. 헌법 107조 2항은 요거 뭐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은 명령규칙 심사권은 누구한테 있다? 법원에 있다. 그치? 명령규칙 심사권은 법원에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 명령규칙 심사권은 사실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법원도 갖고 있고 또 누가 더 갖고 있어? 누구도 갖고 있어? 결국은 체린이. 법원도 갖고 있지만 헌재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은 처분적인 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명령규칙 심사권은 헌재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명령규칙 심사권은 법원에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법원이 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행정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행정이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긍정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 107조 2항이 헌법 107조 2항이 명령규칙 심사권에 관한 권한을 표시한 거는 맞다. 그지? 권한을 표시한 거는 맞는데 그 권한이 배타적 권한은 아니다. 이런 말이야. 배타적 권한은 아니다라는 말이 뭐야? 법원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헌재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명령규칙 심사권은 행정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말이지. 그지? 행정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긍정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 하나, 두 번째. 행정소송의 경우와 달리 볼 필요 없다. 달리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 옛날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까? 명령에는 있잖아. 명령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 그지? 일반적인 법규 명령이 있고, 일반적인 법규 명령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어요? 처분적인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 집행적인 명령이 있고요. 그지? 이걸 어떻게 통제했었어요? 자, 처분적인 명령은 지금 했으니까 쉬워. 그지? 얘는 행정, 쟁송을 통해서 되는구나. 소송도 되고 심판도 되는구나. 그지? 어디야? 긍정설이 다수설. 다수설 이렇게. 행정 쟁송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구나. 그지? 집행적 법규 명령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집행적 법규 명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이면서 얘하고 얘의 공통점 뭐야?
처분의 매개 없이, 그지? 처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를 기울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지? 차이점 뭡니까? 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걸 대상하고요. 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지, 그지? 예, 그래서 개별인 명령, 개별 사건 명령 이런 거 했잖아,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집행적 법규 명령은 주로 헌법 소원으로 규율되는 게 맞더라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보충성 요건이 필요해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면 이론은 갈 수 없어, 그지? 예,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랬지. 일반적인 명령은 어떻게 통제가 돼? 뭐를 통해서 통제가 됩니까? 일반적인 명령은 규범 통제를 통해서 통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규범 통제. 어떤 규범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 그지? 요게 뭡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게 뭐야? 명령규칙 심사권은 어차피 다 세 가지 다 명령규칙 심사권이 되는구나, 그지? 이 명령규칙 심사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명령규칙 심사. 자, 그래서 어쨌든지 처분적인 법령이 대상이 되느냐, 그치?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처분적 법령이 같은 거구나, 그지? 언뜻 다른 거가 아닐까? 처분적인 법령이 대상이 되는가 여부하고 명령규칙 심사를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수 있는가? 다른 문제 같은데? 다른 문제 같기도 하고 왜 같은 문제 같기도 하지? 명령규칙 심사를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수 있느냐 하고 사실은 일치하는 문제는 아니구나, 그지? 이거는 뭡니까? 법령 자체를 취소하는 것. 비슷하긴 하긴 좀 다르네. 그래요. 그 다음에 제출기관 번호로는 제출기관은 처분청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심위에 제출할 수도 있어, 그지? 선택적이야, 아무데나, 그지? 자, 옛날 법하고 바뀐 점은 있잖아. 처분청 경유주의가 폐지됐어요. 처분청 경유주의 폐지. 그래서 국법에서는 있잖아. 처분청을 경유해야지 행정심판을 걸 수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만 됐다는 거지, 그지? 행정심판위원회로 바로 제기하지 못하고요. 처분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는데 지금 폐지됐습니다, 그지? 예. 그 다음에 잘못된 제출의 경우에 이건 저거하고 똑같아. 소송의 제기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지. 관할 위반, 그지? 이건 뭡니까? 관할 위반의 경우도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할 기관에 송부. 그러니까 처분청을 잘못 선택했거나 행정심판위원회를 잘못 선택하면 그 해당하는 기관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그지? 그래서 효과는 뭡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송부한 것으로 처음부터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봄, 그지? 제출한 것으로 봄.
자, 처분청은 있잖아. 처분청은 이 행심위에 송부를 합니다. 그지? 행심위에 송부. 신청서를 송부하는데 뭐와 같이 해야 되는가 하면 답변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송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답변서를 첨부해서 송부하도록. 행정심판위원회가 받는 경우는 있지, 그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답변서 달라고. 답변서 달라는 건 무슨 말이야? 처분청의 입장에서 어떠냐 말이지, 그지? 만약에 처분청의 입장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 송부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자기가 취소해 주면 되니까, 그지? 예. 근데 이제 취소해 주지 않을 때는 의견을 이러이러해서 예, 기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송부한다는 말이지. 자, 7번째 청구의 변경. 이 소송이나 심판이나 있잖아. 청구 부분이 제일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없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심리 부분이 제일 없고요. 청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판결이나 재결 부분에 쟁점이 있고, 심리는 제일 적은 것 같아. 그지? 청구의 변경, 청구를 변경할 수 있어. 이건 뭐하고 비슷해? 소변경하고 같아. 그지?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지? 일반적인 청구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청구 변경이 있어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청구 변경이 있어요. 그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청구 변경. 사실 이것도 소송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지? 일반 청구 변경은 뭡니까? 쟁점이 뭐에 변동이 없을 것? 청구의 어디에? 기초에. 예.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잖아. 그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청구 변경. 이건 뭐 이게 적용 안 되는 거지. 처분이 변경됐으니까 하는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할 거는 이제 심리. 청구는 다 했어. 두 번째는 심리. 자, 심리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심리할 거냐, 그지? 심리주의, 심리권한, 뭐 이런 것만 하면 되겠지, 그지? 세 개가 있어요, 할 게. 첫 번째는 심리전 절차가 하나 있어. 심리전의 한 절차. 심리전 절차로서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심리라는 건 뭔 심리를 말하는 겁니까? 본안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예, 본안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심리전 절차로서 할 수 있는 게 가구제입니다. 가구제. 우리 소송에서 가구제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지? 뭐가 있었어요? 집행정지제도하고 가처분이 있었잖아요. 그지?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제도로서 집행정지제도가 있는 거죠. 똑같아. 그지? 예. 두 번째, 가처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임시처분제도가 있었어요. 임시처분제도. 예. 이것도 옛날에 없었는데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이 들어왔으니까 행정소송에서 가처분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 거야. 요거는 뭐하고 비슷하다고? 땡땡 비슷하다고. 그지? 가처분제도하고 유사하단 말이지. 이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얘는 말 그대로 뭡니까? 얘는 어떤 입장이야? 소극적인 입장이지, 그지? 정지시키는 거니까. 얘는 어떤 입장입니까? 적극적인 입장이지. 뭔가 해달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뭡니까? 주로 급박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임시적인 처분이야, 그지? 어쨌든지 이것은 개정 하면서 도입된 거다. 임시적인 처분은 주로 뭐하고 관련 있어? 뭐 의무이행 심판하고 관련이 있어, 그지? 의무이행 심판과 관련이 있다, 그지? 두 번째 심리주의 내지는 심리의 원칙, 그지? 행정소송에서 심리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제일 처음에 뭡니까? 불고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 그지? 불고분리 원칙. 요거 뭐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처분권주의 같은 거예요, 그지? 처분권주의. 예? 예. 처분권주의 뭡니까? 소송물을 정하고 소송물에 대한 개폐. 예. 처분권주의는 뭐라고? 소송물을 지정하고 정하고 소송물을 열고 소송물을 닫는 거, 소송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거, 이걸 누가 갖고 있단 말입니까? 당사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그지? 예. 불고분리는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리한단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는 직권주의야, 그지? 직권주의. 직권주의는 뭐에 상대하는 말이라 그랬어? 변론주의에 상대하는 말이라 그랬어, 그지?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변론주의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거야, 그지? 변론주의도 물론 있습니다, 그지? 변론주의도 있어요. 뭐 또 대심주의, 또 불이익 변경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송 심리주의라고 말해. 변경 금지. 직권주의는 변론주의하고 이렇게 상대하는 말이지, 그지? 직권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권탐지주의가 있고요. 직권조사주의가 있어, 그지? 직권탐지주의라는 말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탐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자기가 탐지할 수 있다. 탐지하에 심리할 수 있다. 직권조사주의 말 그대로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지? 직권주의가 미치는 범위, 소송과의 관계에서 소송에서는 행정소송에서는 직권주의가 어떻게 적용됐어요? 직권주의 보충설이지, 그지? 직권주의는 보완적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그지? 그렇지만 이 심판에서는 직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점이 달라. 그래서 비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지? 직권주의가 차지하는 비중. 대심주의라는 거는 너무 당연해서 사실은 쓸까 말까. 대심주의는 뭡니까? 청구인 피청구인, 원고 피고, 이 대결 구도, 공격 방어, 이게 이제 대심주의라는 거지, 그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했잖아. 이건 뭡니까?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어, 그지? 재개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구술심리주의, 서면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및 서면심리주의. 자, 요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금 견해 대립이 있어. 이 구법에서는 있잖아. 종전법에서는 서면심리주의가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서면 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국법에서는. 근데 지금은 구술 심리주의 및 서면 심리주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뭐냐? 실제로는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서면 심리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구술 심리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 실제로는. 그런데 교과서적인 표현은 구술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교과서적인 요청이 비슷한데 다르지. 뭐라고? 서면 심리주의가 원칙인데 요청하면 해주는 거하고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다는 거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지, 그지? 예.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은 구술 심리주의가 원칙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예. 그런 측면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게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공무원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서면 심리주의가 원칙이다. 이게 둘 중에 원칙을 고르는 거였는데 교수들 간에 뭐가 원칙이냐 과연. 그래서 복수 정답으로 처리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뭔가 하면 구술 심리주의가 전면에 도입됐다는 게 취지야, 그지? 새로 개정된 거는 구술 심리주의가 도입됐다는 것은 당사자가 더 적극적으로, 그지?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거잖아. 말로써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당사자가 직접 심판정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또 않거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루에 행정심판은 10건에서 20건씩 하거든. 한 번 가면. 언제 그 이야기 듣고 있겠어요? 말을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구술심리주의 및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비공개주의. 공개 비공개는 있잖아요. 사실은 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구술심리주의는 공개주의, 서면심리주의는 비공개주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래서 야, 이게 어떤 게 원칙이냐. 그지? 근데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비공개주의가 원칙이라고 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면 사실은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 어울립니다.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렇게 어울리는. 심리주의 했지, 그지? 세 번째, 심판기관. 심판기관은 뭐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원칙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원칙은 누가 되는가 하면 직권상급기관 내에 있는 행심위가 기관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동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행심위가 되겠지. 이런 식이지, 그지? 그 다음에 서울시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심위, 그지? 중앙행심위. 예전에는 심리기관과 재계열청이 구분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지? 옛날에는 이랬어요. 서울시장이 보건에 관한 처분을 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재결청은 누가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 근데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을 겸하고 있잖아, 그죠? 재결청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보다 간단해졌어, 그지? 서울시장을. 이제 이런 게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스로 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처분에 대해서 자기 그 처분청 내에 있는 처분청 내 스스로라는 건 처분청 내 행심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지? 예. 예컨대 어디 이거 사실은 유형을 다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대통령 직속기관들은 여기에 처분청 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노? 감사원은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국정원도 마찬가지야. 국정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또 어디? 대통령실도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이 대통령실이 처분권이 있거든. 그러면 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뭐 헌재나 대법원이나 또 뭐 선관위나 그지? 뭐 어쨌든 이제 대통령에 속해 있지 않은 기관들, 국회나 대법원도 이제 이게 행정심판이니까 여기 대법원 행정처, 그 다음에 헌재 사무처, 선관위도 사무처라고 하나? 국회 사무처, 뭐 여기에다가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들은 그지? 예, 그 처분청 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원칙을 알고 있고 그지? 나머지는 그냥 원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있잖아. 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지? 중앙행심위가 되겠지. 뭐 그런 거야 그지? 동장이나 읍면장은 처분권이 있게 없게? 안성재, 동장이나 읍면장은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현진아, 동장이나 읍면장은 처분권이 있겠나 없겠나? 있을 것 같습니까? 동장이나 읍면장이 처분권이 있으면 이 동장이나 읍면장도 처분권이 있으니까 처분청, 행정청이다. 그지? 맞아? 그래요. 그러면 동이나 읍면은 행정주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거든. 그지? 얘가 행정청이면은 장, 그지? 장이 행정청이면은 그것은 행정주체다. 이래 돼야 되거든. 그지? 읍면동은 행정주체가 되게 안 되게? 안 되나? 잘 모르겠나? 자꾸 물어보는 걸로 봐서는 안 되는 모양이라. 그지? 예, 그래요. 행정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행정주체는 뭐하고 뭐만 있어요?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있습니다. 그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뭐야? 시군, 구야. 그지? 그러면 읍면동은 행정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읍장, 면장, 동장은 행정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전혀 없나? 있을 때도 있어요. 있을 때도 아마 있을 거야. 내가 단어는 못하겠고 있을 때도 아마도 있을 수도 있어. 그거는 뭔가 하면 내부 위임을 받아서 가능할 겁니다.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나가지만 실제 권한은 읍면 동장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는 나는 최근에 자격시험 내 출제를 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되는데 이런 거 봤어요. 내가 요새 여기 살고 있거든. 기흥구라고 있어. 기흥구. 기흥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게. 기흥구라는 데를 모르지, 그지? 이런 데 내면 안 된다 하더라. 학생들이 모르는 데라서. 자, 그럼 많이 알려진대. 분당구 해봅시다. 분당구.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 아니야.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지? 이유는 뭐야? 얘는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요?
성남시에 소속이 돼 있어, 그지? 성남시가 광역시야, 일반시야? 일반시야, 그지? 일반시이기 때문에 구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지?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행정구라고 부릅니다. 자치구 행정구가 있는데, 자치구 행정구. 자치구는 법정구라고도 그래, 법정구. 법에서 구로 보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자치구는 우리가 시, 군, 구 할 때 동격이야, 그지? 용인시하고 분당구. 용인시하고 뭐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동격인 거지, 그지? 예. 근데 행정구는 인구는 50만이 넘어서 그 시가 이제 분구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지? 원래 광역시 되려면 몇만 있으면 광역시 될 수 있어요. 50만 이상이면 광역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몇만 돼야지 광역시를 해주는가 하면 100만이 넘어야 해줄까 말까 합니다. 그지? 예. 그거는 광역시 많으면 좋을 게 없는 거지. 그지? 예. 광역시가 많으면, 광역시가 되면, 광역시를 요건을 갖추면 다 해준다 그러면 뭡니까? 힘 있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시끄러운 거지. 저 떠드는 놈. 하여튼 그래서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민주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떠드는 놈인 게.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근데 있잖아, 이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한 60만 정도 됩니다. 요 구만. 그러니까 웬만한 시보다 큰 거야, 그지? 예. 그래서 얘는 행정군대.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시군구 법에 보면 요래 돼 있어. 시군구하고 있잖아. 요게 관료하고 자치구를 말한다. 이래 돼 있거든. 근데 요게 없는 법조문들이 요즘 많이 나와. 여기 없는 구. 그러니까 그냥 분당구나 용인에 가면은 수지구나 기영구나 이런 거 있거든. 뭐 또 수원에 가면은 권성구 뭐 그지. 예. 안양에 가면 만안구 그지. 예. 자격시험 내는데 그런 구를 이렇게 내가 지문을 썼더니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거야. 분당구에 사는 사람은 알 거다라는 거지. 몰라. 그런데 실제로 분당구에 산다고 하나 지가 그지. 근데 어쨌든지 근데 요즘은 행정부도 시군이랑 똑같이 취급해서 처분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조문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 현실적인 필요성. 그지? 인구가 많으니까. 너무나 웃긴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50만이 넘는데 우리나라 군 중에 있잖아. 인구가 제일 작은 군은 인구 한 얼마 되겠노? 얼마 될 것 같아요? 안성재. 1만 5천, 1만 3천 이런 데도 있어요. 인구가. 그런 데는 서울에 오면 한 동도 안 돼, 그지? 심판할 때 제척 기피 회피 이거는 옛날에도 나왔지, 그지? 뭐 하여튼 간에 위원회 할 때마다 나오는 거지. 제척이라는 것은 법정 사유, 법에서 정한 사유로 행정 심판을 맡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지? 법에 정한 사유, 예를 들어서 청구인이 나하고 친척 관계에 있다거나 우리 아들이 청구했어. 그럼 내가 행정 심판하면 안 되겠지, 그지? 뭐 그런 거지. 기피는 누가? 청구인이 위원을 기피하는 겁니다. 위원을 기피하는 거. 회피는 누구야? 위원이 심판을 기피하는 겁니다. 심판을 회피하는 겁니다. 내보니까 나는 하면 안 되겠어. 그지? 딴 데서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제1회 행정사 시험에 이거 나왔잖아. 행정심판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를 설명하라. 이 제척의 법정 사유를 다 외워서 썼더라고. 와, 대단하신 분들이다. 나는 하나도 못 외우고 있는데. 근데 낼 게 없으니 그런 거 내는 거지. 하여튼 제척 기피 회피 뭐 그런 말뜻만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세 가지, 그지? 첫 번째는 뭐 있어요? 심리 권한이 있어요. 심리권, 그지? 두 번째는 뭐 있겠어요? 재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재결. 행정심판하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법령의 오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법령의 오류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이 있어요. 요것만 조금 특색있네. 법령의 오류에 대한 시정 요구권. 자, 심리에서 이제 마지막은 재결하면 돼, 그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재결. 아까 했던 청구, 심리, 재결. 재결의 유형부터 봅니다. 그지? 유형. 취소 심판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 취소 심판에서는 어떤 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 재결을 할 수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변경 재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요? 변경 명령 재결을 할 수 있어요. 그지? 변경 명령 재결. 뭐는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취소 변경 재결은 없구나. 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명문의 규정에 취소 변경 재결은 없구나. 취소 변경 재결이. 취소 명령 재결이 없다는 거지. 취소 명령 재결. 그지? 네. 취소 명령 재결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명문에 없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변경 명령 재결과 변경을 명령하는 재결이잖아. 그죠? 변경 명령 재결은 이행 강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적이 됩니다. 비판. 이행 강제 방법이 없다. 그지? 변경 명령 재결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없어. 요 두 개는 어떤 재결이야? 얘는 형성 재결이야. 그지? 형성 재결이야. 요거는 이행 재결이잖아. 이행 재결. 얘는 이행 재결. 네.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없더라 하는 거고. 무효 확인 심판은 뭐 말 그대로 무효 확인 재결이겠지.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 확인 재결이야. 그지? 확인을 재결. 의무 이행 심판에서는 어떤 재결을 합니까? 처분 재결을 하거나 혹은 처분 명령 재결을 할 수 있어. 그지? 처분 재결을 하거나 처분 명령 재결. 여기서 그럼 청구는 어떤 걸 합니까? 청구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두 가지였잖아. 그지? 거부이거나 부작이거나. 그지? 거부이거나 부작이거나.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있잖아.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어, 처분 재개를 할지 처분 명령 재개를 할지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 같아. 예. 결정의 내용으로서 처분할지 처분을 명령을 할지 그런 거 대강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재결의 효력만 하면 돼. 그죠? 재결의 효력. 우리 판결의 효력이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이었던 것처럼 재결의 효력도 형성력, 기속력 이런 것만 알면 되지. 재결의 효력 책 봅니다. 특별한 거 없어. 자,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604페이지에 있네, 그지? 기속력은 당해 행정심판 청구의 당사자 기타 관계인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이야. 재결로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요. 처분의 거부 내지 부작위에 대한 이행명령 재결이 있으면 이행하여야 되고 처분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할 수 있어, 그지? 직접 처분권이 있어, 그지? 이게 직접 처분권이. 형성력은 말 그대로 기존의 법률관계와의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 처분의 취소를 재결하는 그런 재결이 확정이 되면 취소된 처분의 효력은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소멸된다. 이것이 바로 형성력의 효과이다. 특별한 거 없고요. 606페이지에 피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가 이거 볼게. 피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문제는 언뜻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자, 행정심판 했어. 행정심판. 청구인 입장에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에서 패하면 기각을 당하면 뭐합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지. 그지? 왜? 행정심판은 한 번밖에 못하는 거니까 두 번 하는 게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패하면. 그지?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게 청구가 기각되면 그지, 그렇지. 청구가 인용되면 대심 구조에서 피청구인한테는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잖아, 그죠? 그런데 인용이 되면 피청구인은 그냥 당연히 이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인용된 행정심판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어요. 이러면 누굽니까?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기 어렵지, 그지? 누가 불리한 거야? 피청구인이 불리한 거야. 피청구인은 누군데? 처분청이잖아, 그지? 처분청.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소송이 시작이 됐어. 소송에서 1심에서 있잖아. 원고가 성소했어요. 그러면 피고가 항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원고가 성소하면 처분청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심판의 단계에서는 할 수 없어요. 심판의 단계에서는 청구가 인용이 되면 피청구인은 다툴 방법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 이유는 책에는 안 나오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이유는 첫째는 있잖아. 이유는 첫째는 뭔가 하면 행정심판의 기능과 관련이 되는 것 같아. 행정심판의 기능. 왜? 행정심판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고 통제하는 게, 스스로 행정처분청의 오류에 대해서 시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청의 오류에 대해서 판단이 되면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데, 그거를 다시 다툰다는 거는 시정의 기회하고는 좀 말이 안 맞는 거지, 그지?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있잖아. 행정쟁송의 구도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한 구도로 돼 있어요? 행정쟁송의 기본적인 그림이 말이야. 그림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처분청이 우월한 지위를 갖도록 돼 있잖아, 그지? 처분청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반사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처분청이 행정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행정쟁송의 구도에서 심판의 구도에서 청구인한테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줌으로써 양자 균형을 갖추도록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책에다 이런 걸 적어 놓은 이유는 있잖아. 내가 강릉에 있을 때 총장님 이걸 물어보는데 긴지 아닌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처분청이 졌어. 처분청이 졌는데 왜 처분청이 다툴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다툴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조문이 조금 잘못됐어. 거기 보시면 넷째 줄에 행정심판법 박스 안에 거 말하는 겁니다. 행정심판법 37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49조입니다. 49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판례도 있어. 판례를 하나 적을 사람은 976 1543이네. 그지? 판례 번호가 976 1543이 이 판례가 심판이 인용되면 다툴 수 없어, 그지? 피청구인은 다툴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자, 옆에 재결에 대한 불복, 재심판 청구 금지. 재결은 다시 다툴 수 없어, 그지? 끝나는 것이고요. 그다음 불복고지제도. 불복고지제도 행정절차법에 보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이래 돼 있어. 그리고 행정심판법에 보면 또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기관,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법에는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내용은 뭐 똑같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오고지 불고지. 원칙은 이래요. 이 서면에 의한 처분은 고지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서면 처분은 고지가 의무가 되어 있어. 서면에 의한 처분은 고지 의무. 구두 처분은 원하면 서면에 의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자, 다음 시간에 내일이네, 그지? 내일은 뒤에 남은 거 하고 우리 남아경이 발표 못한 거 하고, 오케이? 예.